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세 유럽 역사에서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카노사의 굴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시 독일의 왕조인 작센 왕조와 잘리에르 왕조의 가계도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센 왕조 오토 대제의 왕위는 그림과 같이 이어졌고 1024년에 작센 왕조의 마지막 황제 아인리 2세가 아들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왕위는 오토 대제의 딸인 리우트가르트의 증손자 프랑켄공 콜라트 2세에게 넘어갔지요. 이렇게 작센 왕조는 단절되었고 잘리에르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콜라트 2세의 아들이 중세 독일의 최강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아인리 3세이고 그의 아들이 바로 카노사 굴욕의 주인공 아인리 4세입니다. 1024년에 즉위한 콜라트 2세는 오토 대제와 같이 교회를 직할령으로 만들어 제국을 통치하였고 그의 아들 아인리 3세 역시 아버지의 정책을 이어받았습니다. 아인리 3세는 본거지인 프랑켄의 바이에른을 손에 넣고 보헤미아를 굴복시킨 후 헝가리까지 장악했지요. 아울러 이탈리아에서도 원하는 대로 권력을 휘둘렀는데 이것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들에게 훗날 카노사의 굴욕을 비롯하여 크나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1052년에 황제권을 무시하던 토스카나 백작 보니파시오가 암살당하자 그의 영지를 갖기 위한 반란이 일어났고 보니파시오의 아내 베아트리체는 자신의 영지를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사촌 고드프로아와 재혼하였습니다. 고드프로아는 곧 반란을 제압하였지만 그 역시 황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야심가였죠. 결국 아인리 3세는 1055년에 그를 정벌하기 위하여 알프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고드프로아는 재빠르게 도망쳤고 아내 베아트리체와 장녀 마틸데를 비롯한 3명의 아이들만 남게 되었죠. 그들은 황제에게 자신들의 영지를 보장해달라고 간청하였지만 황제는 이를 묵살하고 베아트리체와 마틸데를 독일로 끌고 갔습니다. 아울러 남겨진 자식들이 병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마틸데는 동생들이 황제에게 암살당한 것임을 확신하고 복수를 다짐하였습니다. 한편 당시 로마 교황청은 부패하여 성직매매가 성행하였는데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에 있는 클리니 수도원이 이 사태를 개혁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일리 3세는 카를 대제 때부터 이어져 온 제국교회 정책, 즉 교회 조직을 통하여 제국을 통치하는 전통에 따랐기 때문에 클리니 개혁 운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점차 유럽 전체로 확장되었고 로마 교황청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곳에서 개혁을 이끈 수도사가 힐데브란트인데 그가 바로 훗날 역사상 최강의 교황이 되는 그레고리우스 7세입니다. 한편 아일리 3세가 1056년 39살의 어린 나이에 사망하자 6살 어린아이였던 아들 아인리 4세가 즉위하였고 어머니 아그네스가 섭정이 되었습니다. 강력했던 황제가 사라지자 어린 황제는 점차 모든 지위를 상실하였고 특히 교황을 선출하는 데 있어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뒤에서 이반한 것이 바로 힐데브란트였죠. 그는 황제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당시 남부 이탈리아를 장악하고 있던 노르만인과 손을 잡았고 황제의 뜻을 어기는 교황을 옹립하여 그의 권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되었죠. 세월이 지나 아일리 4세가 20살이 되었고 그는 잃어버린 왕권을 되찾기 위하여 로마 교황에 맞서게 됩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는 이를 알아차렸고 1075년에 로마 주교회에서 황제의 고문을 맡고 있던 5명의 주교를 성직 매매 혐의로 파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일리 4세에게 앞으로는 교황에 복종할 것을 명하는 서신을 보냈지요. 아일리 4세도 반격을 가하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보름스에서 독일 주교 24명을 모아 그레고리우스 7세의 스캔들을 이용하여 그의 폐위를 결의하였죠. 그 스캔들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토스카나 백작의 딸이었던 마틸데가 다시 등장합니다. 자기의 남동생과 여동생이 아일리 4세의 아버지인 아일리 3세에게 살해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마틸데가 황제 권력에 맞섰던 그레고리우스 7세를 복수에 이용하기 위하여 다가갔고 곧 불륜 스캔들이 퍼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참을 수 없었던 그레고리우스는 곧 아일리 4세를 파문하였습니다. 이것은 황제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제후들에게 황제에게 위해를 가해도 좋다는 사인이 되었지요. 아일리 4세는 화를 피하기 위하여 슈파이어 성에 숨어서 몇 개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눈과 얼음으로 덮인 알프스의 몽스니 고개를 넘어 카노사 성문 앞에 섰습니다. 이 성은 마틸데가 살고 있는 곳이었죠.
마틸데와 그레고리우스 7세는 성 안에서 용서를 구하며 맨발로 3일 동안 서서 기다리던 아엘리 4세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 결국 황제는 사면을 받게 되죠. 카노사의 굴욕은 어디까지나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술수였을 뿐 그 이후에도 아일리 4세와 그레고리우스 7세의 복마전은 지속됩니다. 아일리 4세를 도운 노르만 용병 로베르 기스카르가 로마로 쳐들어온 것이었죠. 그레고리우스 7세는 살레르노로 도망쳤고 1085년에 그곳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아일리 4세도 자신의 두 아들에게 배신당하며 1106년에 죽음을 맞이하였죠. 그리고 1122년 그의 아들 아일리 5세와 교황 칼리스토 2세는 보름스 협약을 맺었고 성직자 서임권은 교황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교황권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정점에 선 교황권은 추락할 일만 남게 되었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